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은요, 접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가르치는 이승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수능 전에 한번 설명회를 했어요. 수능 전에 설명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건 티저고, 아마 수능이 끝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근데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건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자료는 이제 PPT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건 요 수강욱인데,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항상 이걸 까먹더라고요. 이거 저희 아이들이 써준 건데, 올해 아이들이 써준 건데, 제가 감히 하나 자부를 하자면, 지금 수능 끝난 지 일주일 됐잖아요. 이렇게 길게 써진 게 이렇게 많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좀 고마운 게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써준 거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와중에 결과적으로 감사한 건 그래도 이번에 국어 만점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제종에도 거의 없는 국어 만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전대, 예, 접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등급컷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어머님들 혹시 그 지금까지 수능이 가장 어려웠던 때 국어가 가장 어려웠던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 2019학년도 수능 많이 얘기하죠. 이때가 이제 84점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평가원장이 직접 와서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 그 보기 문제인데 보기 길이가 한 이만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요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 막 요런 글이 있어요. 이거 애들한테 그려주면 이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해가지고 질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하는 뭐 만류인력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되게 놀라운 게 지문을 딱 반으로 갈라놓으면 앞부분은 이제 중국 달력 얘기예요. 뒷부분이 중국 달력. 앞부분은 이제 무슨 뭐 뉴턴, 브라해 뭐 이런 것처럼 물리고. 그래서 그런 지문이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열심히 사과를 하셨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 당시에 아이들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2019학년도 수능이 1컷이 84였는데 혹시 이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봤으니까 아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1번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시험 딱 끝나자마자 각종 커뮤니티나 이제 수능 기사들이 뜨잖아요. 근데 올해보단 나았어요. 왜냐면 올해는 역대급 국어 불수능이라고 이제 국어는 2019학년도 기사가 그렇게 딱 떴거든요. 올해는 끝나자마자 애들이 마음이 무너졌죠. 국어가 쉬웠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저 제주도에서 풀었어요. 제가 진짜 같은 국어 선생님 3명이서 저희는 어떻게 푸냐면 국어 선생님들 3명이서 푼 다음에 바꿔서 채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풀었어요. 풀었는데 뭐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는 조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를 또 실제로 출제를 하니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능 딱 끝나고 나서 2019학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댓글이 뭐였냐면 만고의 역적 학생 1, 학생 2, 학생 3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화작이 문제였다요. 그 당시에 시험 끝나고 애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화작문 풀었는데 30분 지났대요. 근데 화작문 푸는데 30분 지나면 뒤에 비문학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평가원 교수님들은 이거 가지고 사과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고 애들은 사실 화작문 푸는데 30분이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그 당시 애들은 이거 풀지도 않았어요. 그냥 길이 딱 보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제낀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정답률이 아마 19%일 거예요. 근데 19%인데 1번부터 5번까지가 균일합니다. 이거는 찍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화작문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올해 수능이 똑같았어요. 제가 구간별로 제가 시험지 지금 아직 갖고 올 거라는데 그 당시에 풀었던 시험지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그 영역별로 구간별로 좀 세봤거든요. 시간 얼마 걸렸는지.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국어 전공자인데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문법이 5문제니까 문법 푸는 건 그렇게 안 걸렸는데 매체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애들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만점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 만점자는 진짜 세 자릿수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다, 심적으로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제 속에 뭐 다 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이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능 국어가 이렇게 어려우면 애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원래 다 그렇죠. 항상 모든 시험이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과정을 피드백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수능도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시험의 결이 바뀌었다. 이젠 진짜 리트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점점 시험이 리트화가 되고 있다. 이건 뭐 알고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겔 지문이랑 브레톤 우주,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 지문이 나왔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결이 바뀌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말이기는 해요. 일부 바뀐 게 있습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문학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해겔 이 지문이 정말 어렵지 않았던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철학을 좋아합니다. 제가 생긴 것과 달리 취미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국지 읽는 거고 하나는 맹자 읽는 거예요. 어머니들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과나 이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맹자를 왜 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가장 복잡할 때 맹자 읽으면 힐링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기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해겔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겔의 변증법 이런 거 저는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읽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문인데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머니 그 경제 지문 가장 잘하는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 지문 가장 잘하는 거 신문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제 지문 특히 뭐 주식, 채권 이런 거 진짜 가장 잘하는 방법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한테 예를 들어 이거 진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300만 원 딱 주고 야 주식 한번 해봐. 그 300만 원이 10만 원이 안 남는 걸 보게 되면 본인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경험의 영역이라 오히려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경제지문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환율이라는 걸 알까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시험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근데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아마 이제 국어 설명회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의 결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의 전제. 시험의 결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의 전제는 그 전년은 준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어떤 선에서 시험의 결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준비를 새로 해야 된다는 말은 그 전에는 그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국어라는 건 저는 본질적으로 그냥 읽고 푸는 능력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2019학년도 수능 때 학생이 했던 이 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느 시골 어두운 새벽 앞에 까피 시커먼 어둠을 헤치며 하면서 해서 제가 이거 딱 봤는데 너무 슬펐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보면 까만 천에 노란 점을 수놓은 듯 하늘에는 빼곡히 박힌 노란비들이 환하게 빛나지만 별들은 하늘에 있고 제발은 땅에 붙어있네요. 이게 2019학년도 수능 때 삼수생이 썼던 글입니다. 아니 이 정도 썼으면 국어 1등 글이죠. 이건 솔직히 말하면 국어 1등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이렇게 못 써요. 저 이거 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태양을 맨손으로 붙잡는 게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 이 말 보는데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올해 수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 선지입니다. 8번 문제 가지고 애들이 쓴 건데 선지가 이런 느낌이었대요. 정답, 정답, 찡답, 정답, 정답. 오늘 몇 번이실까요?
이건 사실 시력과 관련이 있긴 한데, 건강하시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뭘 찾으란 얘기냐. 되게 애들 정말 표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어 만점 줘야 돼요. 이거 말씀드릴까요? 272 국어 들으면 19수능 때 수험생들은 백신을 안 맞고 집단 감염된 거라고 하면 22수능 수험생들은 19수능에 백신을 맞고도 집단 돌파 감염된 거래요. 사회 풍자성 배죠.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느낀 올해 국어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보고도 웃으면서도 쉽게 웃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만점자 학생, 이 학생은 대전 학생입니다. 국어 만점자 후기고요. 뭐 그건 어머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대치동 학생인데 이것도 이제 국어 만점자 후기입니다. 뭐 어차피 글씨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만점자 후기 딱 2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때 어머님께서 반드시 보실 때 충분히 그러셨겠지만 반드시 우리 아이의 결과와 이 아이들의 결과를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것부터 비판적으로 보셔야죠. 저는 이런 거를 올릴 때 가장 대표적인 거 2개를 올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제가 보장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 방향성이 틀리진 않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같이 들었던 아이들이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제가 운이 좋은 강사죠. 운이 좋게도 100점짜리가 2명이 나와줬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능은요 모의고사랑 달라요. 모의평가 6월 9월은요 맨날 오답률 10위 안에 보면은 문학도 많고 해가지고 막 보통 비문학이 한 반 그 다음에 뭐 문학, 엄매, 화장 이런 거 많아요. 올해 수능 오답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가 몇 개죠? 10개 중에 8개입니다. 제가요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화작 기준인데 이거 다 틀리면 혹시 몇 점인지 아세요? 다 틀리면? 이게 다 틀리면 2등급 컷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우리 아이가 2등급 이상 받으려면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도장 깨기 같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등급을 받으려면 한 5위부터는 몇 가지를 맞춰줘야 되는데 정답률 한번 보세요. 23, 28, 30. 그 와중에 놀라운 거 화작이 28%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40번을 풀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애들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가 심지어 매력 오답 선지가 61%예요. 이거는 거의 뭐 아이들을 진짜 함정으로 몰아넣어도 이렇게 몰아넣을 수 있는가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죠. 그래서 일단 화장은 이렇고 엄매도 보여드릴게요. 엄매도 비문학이 7개. 근데 사실 이거 언어와 매체라고 제가 쪼갰는데 이거 문법이에요. 문법. 매체가 아니에요. 매체는 시간만 잡아본 거고 그럼 이렇게 정답률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때 난이도는 독서가 결정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의고사 때는 애들이 문학을 많이 틀려요. 근데 정작 비문학이 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수능 등급은. 내가 3등급 이상에서 3을 받을 거냐 2를 받을 거냐 혹은 표점을 얼마를 받을 거냐는 무조건 비문학이 결정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논쟁이 생기죠. 진짜 독해력을 가져야 되냐 스키마를 가져야 되냐 전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혹시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 설명의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둘 다 중요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인도에 가가지고 혹은 물에 빠졌는데 엄마 아빠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물에 빠지면 엄마 구할 거야 아빠 구할 거야. 물론 저는 엄마를 구할 건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역도선 출신인데 저를 어렸을 때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엄하게 키우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챙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둘 다 돼 있어야 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에 바뀌었으니까 이제 배경지식도 중요하다? 이거는 그전년에 배경지식을 얘기를 안 하고 자료를 제공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나 그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왜? 교육과정에도 배경지식이 중요하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설명회 때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달라 해서 설명드렸던 게 있어요. 비문학 공부하는 법. 근데 이걸 제가 시간상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설명을 밴드 영상에 보면 이거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요거는 제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한번 우리 아이가 기출을 볼 때 비문학 한 지문을 최소한 요렇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좀 이게 나와서 이렇게. 왜냐면 이게 사진 좀 찍을 때 이게 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애들이 이제 곡 좀 필기하다가 이제 사진을 찍는데 좀 약간 탐욕스럽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8kg 정도 되는데 다음에 뵐 때는 아마 또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 변화를 좀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다음 설명회 또 한번 오시라는. 그래서 이제 제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물론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세부적으로 바뀔 테지만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것들을 채울 겁니다. 문학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 수능 문학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95, 92, 94, 91 높아요 정답률. 근데 하나 있는 거예요. 47%짜리.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날에는 6월하고 9월에는 문학이 34%짜리 문제가 오답률 2위짜리가 있었습니다. 수능 날은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어려웠다는 게 47% 23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에 받쳐줘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이 어렵진 않은데 문학을 다 맞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답률은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해요. 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음 설명회 때는 좀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올해 수능이 어땠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제 커리큘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매는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제가 오답률 1위부터 2013년 수능부터 쫙 해놨는데 마찬가지고 올해도 어쨌든 엄매, 문법에 특히 오답률이 높은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종종 좀 착각을 하더라고요. 문법에 대해서.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기본을 좀 충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올해는 제가 매체도 좀 할까 하는데 왜 갑자기 뜬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매체도 따로 저는 이제 엄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따로 촬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촬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는 영상 촬영을 다 줘요, 그냥. 그래서 그걸로 보고 공부하되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매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촬영을 할 겁니다. 애들이 너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 화작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28% 있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화작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물론 순서대로 푸는 아이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선택부터 먼저 풀어요. 그러니까 화작부터 먼저 푼다는 거죠. 35, 36, 37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혹시 수능 시험 장애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들 당연히 긴장하겠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수능은 긴장도와 몰입도의 싸움이죠. 긴장이 몰입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몰입도가 긴장감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수능날 처음에 딱 풀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딱 처음에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화작을 읽잖아요. 그럼 긴장이 엄청 되면 헛읽혀요. 처음에 읽는 게 막 안 들어와요. 눈에 막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시험지 넘기는 소리입니다. 옆에가 쫙 넘겨요. 근데 그게 한 명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계속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 촥 넘어가요. 그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그렇다면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들 운전하시죠? 운전하시죠? 네.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요? 이제 가고 있는데 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차가 막 싹싹싹 막 지나가요. 막 지나가잖아요. 혹시 그 차 어디서 만날 것 같으세요? 다음 신호에서 만나요. 옆에 이걸 딱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애가 막 넘기면서 막 넘어가잖아요. 어디서 만날 것 같으세요? 시험 때는? 네, 비문학에서 만나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비문학을 똑같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속도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꼭 그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고 요겁니다. 올해 수능에 대해서 제가 딱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지금 5분이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수능 국어는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매년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올해 비문학 때 비문학이 작년하고 올해가 또 바뀐 점을 말씀드리면 작년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발 좀 이렇게 읽어달라.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애들을 관찰해 본 결과 하라 해봤자 어차피 못해요.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을 바꿨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1년 내내 했던 말이 무너지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지 몰라도 딱 한 가지는 해주겠다. 니네가 시험장에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때.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는 게 올해는 정말 시험장에서 무너진 애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2등급 컷은 거의 다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너지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려워도 대비할 수 있답니다. 다만 할 게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제가 딱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봐야 돼요. 아이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기출 뭐하러 보냐? 결이 달라졌다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출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기출을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는 기출이 많이 주가 됐다면 지금은 기출도 봐야 되는데 이제 뭐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사설과 교육청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문제 푸는 거죠. 특히 사설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반영됐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네요. 리트도 봐야 돼요. 근데 리트를 볼 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지문을 읽는데 중요한 건 소재가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그 어려운 글을 읽다 보면 수능 기출이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원래 EBS는 문학만 보면 됐거든요. 이제는 EBS 독서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화제. 제가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가장 싫어하는 게 적중 가지고 광고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10월 중순에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지문을 2시간 동안 수업했습니다. 애들 막 경제 수업하면요 맨날 이래 한 10분 듣다가 30분 정도 듣다가 애들이 점점 맛이 가요. 그래서 막 눈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제가 잔소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막 일어나라고 하면서 잔소리 하는데 참 신기한 게 그런 순간순간들이 중요하긴 한가 봐요. 저도 이번에도 느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정말 딱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드디어 나에게도 우주의 기운이 오는 건가? 뭐 이런.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순간순간에 얼마나 모든 것이 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할 게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수업을 들었던 애들한테 놀랄 일이 아닌 게 전 이걸 다 했어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의 결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추가한다? 이 말은 그전까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걸 하는 거다. 다만 특히 이과생 기준으로 특히 이제 미적하고 이제 과탐해야 되는 아이들 국어 시간 맨날 와서 선생님 저 하루에 1시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안 돼요.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건 부담이 가도 어쩔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종류가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봐야 되고 항상 해왔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좀 독해력은 실력입니다. 근데 습관과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과 태도를 잘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압축한 말을 하나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취미가 동양 철학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서 뭘 했냐면 손자병법을 좀 봤습니다. 삼국지 너무 많이 봤고 맹자 너무 많이 봤고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 아시나요?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라도 좀 붙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 말은 좀 말씀 그냥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수능 전전주에 종강 딱 전주에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시험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다. 너희가 지금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긴장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을 하라고 하겠지만은 결과라는 건 이미 너희들의 손을 떠난 거다. 그러니까 제발 확실하지 않은 결과 가지고 바들바들 떨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다. 왜? 그래도 최소한 이기지 못하는 건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라고 이제 애들한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해석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수능 일주일 남은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불가승제의 가승제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지 못하는 건 나에게 달려있고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은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네요.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과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봐야 되고요.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될 것 같고 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준비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미 준비는 어축 끝났는데 기출은 항상 제가 쓴 해설지가 과제가 나가요. 맨날 볼 겁니다. 문제 풀 겁니다. 지문을 좋은 것만 발췌해서 제가 문제를 살짝 변형할 거예요. 수능 형식으로. EBS 제재별로 어차피 문제는 안 풀어도 되거든요. 필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뭐 이미 했던 거라서 저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수능이 좀 어려워서 걱정이 되셔서 조금 이제 우리 아이랑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저한테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생각보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항상 원래 짧게 한다고 해놓고 말이 길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